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현재 탄핵 심판 정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투표자 수 검정 신청은 기각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정선거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윤 대통령 그 피청구인 변호인단 쪽에서는요, 부정선거 이슈를 이렇게 중요한 이 의제로 다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다.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정선거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요, 가장 중요한 투표자 수 검증이라든가 구체적인 물증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결과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이 있습니다. 공보관, 천공보관, 성씨가 천씨네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뭐 가타 부타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걸 그냥 허용한 헌법재판소, 거기는 분명히 윤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헌법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와,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다가 말이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윤 탄핵 심판 속도 낸다. 6일부터 종일 재판. 하루 종일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모든 계류되어 있는 탄핵 관련 재판은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이 재판만을 최우선으로 빨리 끝장내겠다 이런 거죠. 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한다라고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거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반 접어들었다. 언제 뭘 했다고 벌써 중반입니까? 초반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벌써 중반전 들어왔다 그러네요. 벌써 중반전 들어왔대요. 뭐 한 것도 없이 중반이야 벌써. 설 지나면 속도 낸다. 이게 1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요 오늘이잖아요. 설 연휴 동안 휴지기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휴 이후 재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면, 자, 여기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3월 중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관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월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기 끝나기 전에 끝장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탄핵 인용 안 되는 게 뭐 이변 중에 이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헌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충격적이죠. 여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인으로 채택했잖아요. 거기서 할 것은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무총장한테 막 물어볼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무총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 이 법원에서도 다 문제 없다고 다 기각 다 때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럼 공방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문제는요, 부정선거를 이거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하면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그걸 쟁점으로 다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다루고 기각시켜버리면은 뭐 아예 이제 그걸 피청구인 척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걸 이야기하려 그러면 그냥 제지할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단 피청구인 척 변호인단 중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제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이거 생중계도 안 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래 하려고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또 그걸 요청을 해봤다 그래요. 그거 진짜 묵살됐잖아요. 그럼 그들끼리 그냥 속닥속닥 끝내는 거야. 이런 식이면은. 거기다 3월 중순경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에 끝내겠다라는 거죠. 늦어도 3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월 초까지 안 갈 거예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 끌기밖에 없어. 시간 끌기. 그리고 이제 지금 스카이 데일리 99 그 이슈도 너무 끌면 안 돼요. 빨리 터져야 됩니다. 공식 발표가 나와야 되지.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뭐 어떤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때문에 2030들이 많이 일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다는 것은 정말 반기고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2주 안에 나와야 됩니다. 2주 안에 이게 발표가 정식으로 미국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이걸 핸들링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 없이 계속해서 이런 취재가 있다더라 하는 식의 이것만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이거는 정부로도 채택이 안 될 거예요. 저쪽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이 업무술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안에서 대한민국 제도권 국가기관 안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리고 주요한 언론도 다루지도 않고 대한민국 언론도 안 다루고 일본 언론도 안 다루고 미국 언론도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스카이 데일리만 지금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올리자면은 분명히 책임 있는 국가기관에서 뭔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초읽기에 몰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초읽기에. 기사만 갖고 어느 정도 엄청난 어떤 이슈화를 하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면 이슈화 자체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저 재판에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의 주요한 그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정식으로 그걸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발표에 의한 후속 조치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한 달 좀 지나야 그런 걸 하고 나서 한 달 좀 지나야 이런 게 모든 게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한 반에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뉴스들을 막 쏟아집니다. 예? 현재 탄핵 심판 정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을 채택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고요. 투표자 수 검정 신청 이런 것을 기각한다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 방에 아마 끝낼 겁니다. 사무총장의 발언을 그냥 채택해가지고 문제없다 이런 걸로 그냥 끝낸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속도 낸다. 하루 종일 심판한다. 그리고 3월 중순에 결론을 낸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난다. 자, 이제 초비상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묻고 있네요. 여론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지금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시의 국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공세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면은 스카이 데일리 그 기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식화되고 또 다른 하나는 2030들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는지 어떠한 뭐 양상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 혹은 변수가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